원장님께서 강조 많이 하시잖아요. 그렇죠. 이 부분부터 출발을 해볼까요? 박 자, 원장님. 이 장은 네. 어떤 기관일까요? 박소연 원장님께서 네네. 좀 말씀을 우리 해주세요. 박소연 원장님이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잡아오고 계시는 네. 분입니다. 아닙니다. 네, 네. 맞습니다. 장은 네네. 보통 이제 그 면역력이 음. 가장 장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들을 요즘에 더욱 많이 하시면서 맞아요. 갑자기 유산균에 대한 어떤 그런 필요성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장의 첫 번째 기능. 역할은 뭘까요? 면역력 아닙니까? 면역력보다 배변? 그 이전에 활동. 건강한 변을 만드는 아, 그렇죠. 그렇죠? 네, 첫 번째는 건강한 변을 사람이 만들죠. 먹었을 때 인풋이 들어와서 잘 소화를 그래서? 시켜서 몸에 좋은 기혈을 만들고 그 노폐물이 건강한 변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역할을 사실 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. 오. 네, 색깔도 중요하죠. 당연히 그렇죠. 황금색이 근데 제일 좋죠. 황금색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사실 이 변은 식사량, 그다음에 자기가 먹은 음식의 종류, 종류. 그다음에 그날 먹은 어떤 수분의 량, 그다음에 나의 체온, 네. 그거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스트레스에 관해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까만 건 안 좋은 거죠? 까만 게 이제 뭐 음식을 까만 걸 안 먹었는데 까만 거를 와인 까만 많이 배를 먹으면은. 계속 나 본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빨리 검사를 해보셔야 되는 거여서 네. 일단 이 장은 면역력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자기의 건강 상태를 어떤 체크하는 척도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내 음식이 좀 잘못됐는지 어떤 그런 걸 조금 볼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좀 자기의 변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죠. 맞습니다. 이 장이 일단은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쾌변이라 그러잖아요. 네. 변을 제대로 못 보면 그날 하루가 이게 체질에 따라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하루입니다. 네. 자, 이게 변비 얘기가 나왔습니다. 묽은 것도 참 골치 아프지만 이게 그렇죠. 돌이 나는 것도 문제거든요. 변비도 문제인데 사실 그래서 이 변비약을 자주 먹습니다. 그러면 이제 변비약을 상복을 하게 되면 또 이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게 또 드는데 약이에요. 네. 이렇게 되면 이것도 약이잖아요. 변비약을 자주 복용한다. 그러면 어떻습니까? 좀 안 좋지요? 변비약을 의외로 많이 드시는 분들이 광고도 많이 하잖아요. 네 많이 계세요. 네네네네. 그런데 이제 그 비켜. 변비가 인풋이 먹는 양이 작아서 나오는 양이 작은데 특히 이제 다이어트하는 여성분들은 그러는데 제가 먹는 건 생각 안 하고 억지로 그냥 변비약을 먹어서 억지로 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경우예요. 그래서 위험하다. 변비약의 원리는 어떤 거냐면 네네. 그 야구르트 선전하면 이렇게 올록볼록 장이 연동 운동을 하잖아요. 네, 연동 운동 예, 이렇게. 연동 운동을 하면서 수분을 흡수해서 건강한 변을 만드는 게 장의 역할인데 변비약은 그 장의 운동을 굉장히 빨리빨리 시켜버려요. 더 그러면 빨리빨리 시켜버리면 수분을 흡수할 시간이 없죠. 줄어들게 되죠. 그래서 변이 묽어지면서 이렇게 설사나 이렇게 변을 나오게 하는 원리. 후루룩. 네. 그런데 그 말은 계속 장을 자극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인쇄는 그거를 기억을 했다가 네네. 너무 빨리 이런 자극을 강한 자극을 해서 이 연동 운동을 하게 하면 계속 그거에 대해서 강한 자극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변비약을 안 먹었을 경우에는 장이 움직이지를 않게 되죠.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장 무력증까지 가게 돼서 결국은 변비약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변비약의 도움을 안 받으면 변을 못 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하기 때문에 너무 진짜 불편해서 몇 달에 끔찍하네요. 한 번 네. 도움을 끔찍해요. 받는 거는 그럴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이거를 먹어서 장을 무력하게 하는 그 정도의 변비약을 상복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의외로 한의원에 그러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. 그런 분들은 저는 되게 이제 침 자극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잠자고 있는 장의 운동을 살려주는 그런 치료를 조금 많이 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게 이제 배변 활동 이렇게 못 하게 되면은 네. 이 자연이 그 쌓여 있으니까 독소가 많이 배출되겠고 상태가 안 좋으니까 네. 그게 이제 그 살이 또 찌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그 우리 지금 장에 대해서 네.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 건강을 지키려면 이 한의학에 대해서 한번 조금만 알아보고 싶어요. 한방에서요? 네네네. 이 장 건강을 지키려면은 뭐 유산균도 있다고 지금 얘기를 쭉 맞아요. 유산균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렸지만 말씀을 해주셨죠. 한의학에서는 이 장 건강을 지키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네.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예, 박소연 원장님. 한방에서 보는 장에 트러블이 생기는 원인을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보고 있어요. 네. 첫 번째, 장이 너무 차갑다. 차갑다. 배가 차갑다. 배가 차다. 네네네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이 무력해서 운동을 안 한다. 그다음에 세 번째는
장에 뭔가가 노폐물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. 독소가 껴 있거나. 네네. 그거를 한방에서 습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아, 네네네. 그래서 습열이 껴있을 때는 뭐 피부 트러블이 난다거나 가스가 많이 돼서 굉장히 배가 부글거린다거나 네. 그럴 때는 습열을 제거하는 어떤 치료제를 써야 되는 거고요. 뭐 한약 같은 건가요? 네네. 네네네. 한약으로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뜸 치료라든지 어. 뭐 침 치료를 해서 어.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장이 무력해서 하는 경우는 노인성 변비가 많이 생기시거든요. 아.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장의 위장 운동을 좀 살려주는 어떤 보기제 같은 걸 조금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다음에 첫 번째로 말한 아랫배가 차가운 경우는 네. 좀 선천적으로 좀 장이 약하신 분들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배를 따뜻하게 하는 따뜻하게. 거, 배를 따뜻하게 핫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뜸 치료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뭐 생강차나 어떤 계피차 같은 게 굉장히 속을 어. 따뜻하게 하는 차기 때문에 따뜻한 생강차.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약간 세 가지 정도로 좀 구별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.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네. 이 그게 배가 차가우면 그 어르신들 말이 다 맞는 맞아요. 거예요. 할머니 손이 약손이다. 네 손은 똥손이지. 이러면서 배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신 근데 이게 거잖아요. 효과가 있는 거였고 맞습니다. 이게 원리적으로도 맞는 거였어요. 네, 그만큼 우리 몸의 뭐 면역력과 연관성이 생강차. 깊다는 이 장 건강 지키는 방법 이야기 함께 네. 봤습니다.